문화일보가 경제 민심을 조사를 해서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전국에 10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모노 커뮤니케이션스하고 모노 리서치하고 함께 조사를 했어요. 창간기념 설문조사인데 이 설문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싸늘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정책에 대한 불신도 엄청 크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관료를 교체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제로 평가를 해봤더니요. F학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야말로 54.4예요. 60점 미만인 거죠. 60점 미만. 거의 F학점입니다.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A학점은 13.1%밖에 안 되고요. B학점도 10.9%, C학점부터는 뭐 10.1%, D학점은 11.5%.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굉장히 냉혹하죠. 그나마 광주나 전남은 36.2%예요. 36.2%. 그 외의 나머지 지역은 다 F학점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지역은 다 F학점. 특히 대전, 충청, 세종은요. F학점 비중이 60.3%로 가장 높았습니다. 60.3%. 전남하고 광주가 36.2%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세종시를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했다. 쉽게 말하면 충청도를 갖고 놀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세종시에다 행정수도 이전하겠다면서 집값이 폭등하니까 어떻게 민심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종시 집값, 땅값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세종시 근처 아파트들은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전세도 50%, 60% 올랐을 정도예요. 세종시 집값이 10억이면 85제곱미터가 10억 정도 간다 그러면 서울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야말로 폭등의 폭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이에요. 서울은요. 집값 폭등 때문에 F학점 비중이 58.3%예요. 58.3%. 경기나 인천도 54.6%고요. 결국 수도권 지역에서도 F학점 준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F학점 준 비율이. 그만큼 경제를 쉽게 말하면 망치고 있는 거죠. 망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 별로 다르지 않죠. 민심하고요. 그만큼 우리 경제는요. 지금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말입니다. 부동산이 최악이에요. 부동산이. 다른 경제 정책들은 뭐 5%, 1% 많아봤자 9%예요. 미흡하다고 하는 정책이. 그런데 부동산은요. 41.2%입니다. 41.2%.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도 9.5%고요. 고용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재정도 5.3%예요. 재정도. 그야말로 경제 전반이 엉망인데 그중에서 부동산이 가장 미흡한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답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은요, 혼란 그 자체잖아요. 예. 지금 부동산은 어떤 대책을 쓸지 그 방안도 알지 못합니다. 워낙 규제를 많이 해놔서 도대체 어느 게 정답인지도 이제 정부조차도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차도.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야지 정부 규제에 안 걸리는지 그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전세는 대란이잖아요.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월세집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폭등한 거예요. 전세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물량이 적으니까 오르고 그에다 덩달아서 월세도 엄청나게 폭등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전세의 난민이 돼서 서울에서 쫓겨나고 있잖아요. 수도권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쫓겨나니까 이게 수도권의 집값까지도 올려요. 전세가 수도권에도 쭉쭉 올라가고 심지어는 집값까지도 올리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니까 이거 도대체 부동산 어디로 가느냐 이건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은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뭐 제가 말했던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정책 담당 관료 교체하라. 28.7%입니다. 28.7%. 주택 공급 확대하라. 17.8%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라. 16.6%고요. 현 주택시장 규제정책 유지 또는 강화는 1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도 6.9%고요. 지금 민심은요. 담당 장관을 교체해서 부동산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아주 대폭 완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는 뭐 우이독경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마이동풍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소기의 경일기? 들은 척 만측이에요. 그냥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간다는 거. 참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더니 지금 똑같은 형국이에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현장에서 난리가 났다는 사실을 알까요? 아마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모른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바닥경제가 쉽게 말하면 아작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른다. 주계장막에 처해 있고 인해장막에 처해 있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게 대체적인 평가고 분석입니다. 아마 그 자리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문을 보지도 않고 TV를 보지도 않고 인터넷도 안 보나 봅니다. 그러니 민심을 알 수가 없죠. 민심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으로 쉽게 말하면 도배를 해놨습니다.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난장판이 났는데도 도대체가 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아주 적절한 대응책이 정책입니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은요 시장에 역효과를 낼 뿐입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정책에 한해서는 대부분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해서도 보면 국민의 46.5%가 기업들 옥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옥죄고 있다. 사실 기업 관련 규제법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상법 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노사관계법 개정안이나 이 모든 것들이 기업을 계속 옥죄고 있어요. 기업을. 사실 기업을 목을 조르고 있으면서 수출이 좋아지니까 마치 정부가 잘해서 좋아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난리잖아요.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기업인들은 이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요 지금 살기 위해서 발부동 친다? 아마 이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살라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전 세계를.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삼아서 옥죄는 일밖에 더하냐 이거예요. 옥죄는 일밖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기업이 이렇게 돼야 될지 참 기업인들에게 힘을 줘야 되잖아요. 대기업만 찾아가면 이게 능사라고 생각하나 보죠. 현대자동차 찾아가서 수소경제 외치고 나니까 뭔가 경제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글쎄요. 무슨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죠?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뭘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부동산 시장부터 망가졌죠. 게다가 지금 고용도 장난 아니에요. 고용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용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노인 알바, 청년 알바 100만 명씩 고용하고 있어요. 단기 고용이죠. 단기 고용. 그게 다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정책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수 부진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기업 투자 부진이나 미국 금리 인상이나 지금 이만큼 국민들이 오히려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는 나라가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째된 일인지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고요. 국민들이 부채 걱정하고 국민들이 경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현장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깝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의 이야기를 안 들어줄란지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랬는데 그때 사람은 국민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권력이 먼저다. 이게 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